잡아먹히죠. 그렇죠. 곤충들은. 보통 곤충들이 알을 다산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애벌레에서 어른벌레로 될 확률이 한 2%? 2%? 네, 2%에서 10%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산을 해야지 자기 자손이 살아남을 확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알을 보통 200개에서 배추흰나비 같은 경우는 한 200개 낳고요.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한 3,000개를 낳습니다. 3,000개를 수면 위에서 그냥 원자폭탄 투하하듯이 막 밑으로 쏟아내요. 물에다가? 네. 이게 복불복이에요. 물 속으로 들어간 그 알들은 이제 운이 좋은 녀석은 그 뻘 속으로 가라앉아서 이제 살아남을 거고, 예. 나머지는 물에 흘러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 속에도 물고기, 뭐 곤충들,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 또 포식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걔네들한테도 잡혀 먹고, 그러니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눈에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정말 행운아들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행운아들이 이 사람들의 이제 등살에 못 이겨서 지금 이제 또 죽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가장 큰 그 원인은 그 살충제 세례. 살충제. 네, 제가 이제 살충제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문도 없이 얘네들은 살충제 세례를 맞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원인은 이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물을 지나치게 사랑을 해요. 나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무를 너무 곱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나뭇잎 갉아먹는 벌레들 그렇죠. 이거 네, 없애려고. 네, 벌레 없애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살충제를 이제는 뿌리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원인은 뭐 일반 사람들이 이제 곤충을 보면은 징그럽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죠. 특히 애벌레들 징그럽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 기관에 민원을 넣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또 과일 따먹으려면 그렇죠. 벌레들 없애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간과 사실은 공존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인간과 곤충은 심한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경쟁 관계 때문에 곤충들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짐으로 해서 결국은 그 부메랑은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 인간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꿀벌들이 곤충들의 주된 업무가 뭐냐면 식물을 중매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식물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자기 대를 이으려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곤충이에요. 그래서 곤충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고 그 꽃가루 바지의 결과물이 농작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먹는 농작물의 70% 정도를 꿀벌이 중매를 해준대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구온난화도 곤충에겐 해롭다면서요? 그렇죠. 왜 그렇죠? 열대지방이 곤충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곤충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열대지방에서 또 사는 그 더운 지역에 적응된 그런 곤충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온대지방에서 사는 곤충들은 지구온난화에 잘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곤충들은 식물의 시간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온난화가 이게 점점 따뜻해지면은 식물들이 이제 어떤 식물들은 이 생체 리듬이 바뀌면서 개화 시간이 또 빨라지죠. 개화 시기가. 그러면은 그 꽃을 먹고 사는 곤충들이 있는데 이 곤충들은 이미 그 꽃이 다 진 다음에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 꽃의 식물의 어떤 이 환경 적응 시간과 곤충들이 이 환경 적응하는 시간들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곤충들은 지구 온난화가 되면 적응을 더더욱 할 수가 없고요. 네. 우리나라 그 봄에 꽃 피는 거 보면요. 옛날에는 순서가 다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한꺼번에 막 확 다 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 핍니다. 네. 곤충들은 그렇게 못하는군요. 곤충들은 비교적 그 식물보다는 조금 보전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얘들이 어떤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하늘소처럼 나무, 이게 썩은 나무 속에서 사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는 어떤 온도의 변화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 아이들은 자기 조상 대대로 이 체내에 그 저장된 그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이제 한 살이를 이어가는데 예. 이미 밖으로 나와 보면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꽃들이 다 져버린 거예요. 네.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정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치는데 지나가듯이 네. 제가 키우는 거저리는요 네. 이러셨거든요. 네. 거저리가 뭐예요? 네, 거저리가 참 생소하실 거예요. 예. 이 딱정벌레목에 거저리과라고 있어요. 얘들의 종수가 워낙에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메뚜기 목에 버금갈 정도로 종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는 곳이 버섯 속에서도 살고 곡물을 먹고 살기도 하고 그 우리 해수욕장에 가잖아요. 모래 사구에서도 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인데 우리가 흔히 이 거저리는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면 밀웜이라고 하시면은 밀웜?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밀웜은 이제 우리가 미래 대체 식량으로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인데 애벌레를 가지고 네. 식량화 시키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밀웜이 그 바로 곡물 거저리의 애벌레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뭐 밀웜이나 거저리 보면은 다 내 새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게 성충이 되면 그 이름이 거절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벌레든 알이든 번데기든 성충이든 모두 다 거저리입니다. 근데 그걸 키우신다고? 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키우세요? 제가 이제 주 전공이 거저리이지만 이제 생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버섯에 사는 그런 거저리를 예, 이제 숲속을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제 채집을 해와요. 채집을 해와서 처음 채집할 때는 버섯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버섯을 데려와서 이제 집에서 키웁니다. 실험실에서도 키울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이 언제 애벌레가 나올지 언제 얼음벌레로 우화를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버섯 안에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입니다. 네, 애벌레나 알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버섯 밖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버섯 속이 자기의 안식처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이 다 집에서 관찰하기 좋게 집에서 일일이 키웁니다. 네. 우리가 먹는 버섯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버섯은 사람들에게는 기호식품이에요. 예. 우리는 버섯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이 곤충에게는 버섯이 주식이에요. 버섯이 없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그 곤충들을 제가 이름을 버섯에서 산다 해서 버섯살이 곤충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 종도 여러 가지예요? 네, 여러 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가 저밖에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제가 연구한 것만 한 500종 정도 될 거고요. 네. 예. 아마 더 추산을 하면 2000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버섯이 영지가 있어요. 영지버섯. 네. 영지버섯 속에서는 반짝 수염 벌레라는 녀석이 살아요. 한 2mm 정도 되는데요. 얘가 그 보이지 않는 버섯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곤충이 먹은 그 영지를 이렇게 들고 흔들어 보면은 안에서 사스락사스락 소리가 나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얼음벌레도 있고, 그 다음에 애벌레도 있고, 또 그들이 먹고 싼 똥들도 있어요. 그 소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들면은 이제 들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항암 효과가, 이제 버섯은 항암 효과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식탁에 주로 올라오는 표고가 있죠. 표고버섯. 네. 표고 속에는 제가 지금 관찰한 키워낸 아이들만 3종이 있는데요. 노란태, 가는 버섯, 나도 가는 버섯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그냥 우리가 따지 않으면 그냥 야생에서는 그 버섯들이 표고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거기에서 자기 일생을 살게 됩니다. 버섯이 주식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운지라고 알려져 있는 구름버섯이 있습니다. 얘는 이 두께가 종이장만큼 굉장히 얇아요. 그 속에서도 곤충이 사는데 몸 크기가 얼마나 작겠어요. 한 1mm에서 2mm 정도 되는 아이가 이 구름버섯 속에서도 몸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즐겨 먹는 버섯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곤충의 알이나 애벌레가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버섯살이 곤충은 기본적으로 몸에 독성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오히려 이 단백질의 수치를 보면 대두 아니면은 소고기보다도 곤충이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곤충을 먹었다 그러면은 단백질 보충하셨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긴 뭐 미래 차세대 식량으로 미럼 같은 것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정서적으로 좀 깨림직해서 그렇지. 그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건강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야, 버섯 안에만 사는 종이 그렇게 많다. 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걔네들이 홀대를 당해서요. 이제 워낙에 순수 과학이다 보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전국을 다니며 버섯 채집을 해서 네.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집에다 네. 놓고 키우신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6개월에서 1년을 데리고 키워요? 살아요. 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거기에서 데려온 그 버섯들은 정말 애지중지 버리지를 못해요.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관찰을 쭉 하는데 이게 퍼센티지가 되게 낮아요. 한 10개 정도 버섯을 따오면 그 중에 1개 정도 곤충이 들어있을까 말까예요. 지금 뭐 종을 쭉 막 열거하시는데 네. 최초 발견한 종도 여러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세계에서 처음 발견한 종을 신종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나라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종을 미기록종이라고 불러요. 예. 제가 그동안 쭉 세보니까 신종은 발표한 게 지금 4종이고 2종은 준비 중에 있고요. 발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기록종은 150종 이상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굉장히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한 일을 특히 세계 했더라고요. 신종 발견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또 이제 세계 신종을 내는 것은 사실 자신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낸 종이 정말 신종일까 아닐까 이제 또 검증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머뭇거리기는 하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여러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게 되면은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걸 누가 정해요? 이름은 이제 발견자가 발견자가 논문 작성자 또는 발견자가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 표본이 발견이 되면 종명에 코리아에서 어원을 따와요.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그래서 뭐 코리안누스, 코리안시스 이런 식으로 짓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만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주도엔시스. 제주를 붙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원은 이제 그 지역 이름을 이제 따게 되는 거죠. 뭐 강원도에서만 나오게 되면은 뭐 강원도엔시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면 결국 의 학명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제 통용되는 그런 이제 그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이 자연스럽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곤충 관찰이나 이런 걸 하다 다니시면 뭐 확대경 같은 것도 들고 이렇게 보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딱 보시면은 야, 이거 세계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막 오세요? 감이 오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분류학자의 경륜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 뭐 처음 그 입문했을 때는 그런 감이 안 오고요. 당연하죠. 네, 오랫동안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얘는 느낌이 미기력종이야, 신종이야 이런 느낌이 현장에서 오죠. 와. 네, 이제 저희가 다닐 때는 이제 현미경은 이제 무거워서 지참은 못 하고요. 루페라고 하는 돋보기가 있어요. 그 돋보기가 휴대용 돋보기가 한 10배짜리가 있거든요. 예. 그걸로 들여다보면은 이제 어떤 그런 감이 오죠. 그렇게 찾으려면 허구한 날 밖에 계셔야 되겠네. 그렇죠. 전국을 다니셔야 되겠네. 전국을 다니죠. 네, 전국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요. 네, 전국을 다니게 되고 또 이제 버섯도 따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버섯 속에 있는 곤충들이 의외로 미기록종이 좀 많아요. 그 제가 버섯 속에 사는 곤충을 노다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곤충 연구 시작을 하고 안 다녀본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다가 위험하실 때도 있었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 분류구는 저밖에 국내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아무래도 뱀이죠. 뱀. 예, 양서 파충류 하시는 분 들으시면 조금 섭섭하게 하시겠지만 제가 뱀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뱀만 봤다 하면은 이게 오금이 저린다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한 번은 버섯을 따다가 그 옆에를 보니까 뱀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비를 그 자리에다가 두고 6분 능선이었는데 제가 등산을 못해요. 그런데도 한달음에 이제 달려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지반이 약해져서 이제 발을 헛디뎌서 이제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예. 깊은 산속은 또 이게 전화가 터지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네. 다니시는군요. 네, 지금은 이제 초심을 잃어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덜 다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표본도 만드세요? 네, 표본을 이제 저는 표본 만드는 솜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논문을 쓰려면은 네, 이제 표본을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표본이나 한 1, 2mm짜리는 제 아들한테 좀 부탁을 합니다. 네. 아들이요? 네, 제 아들이 저를 따라서 이제 곤충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곤충학 공부하고 있어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 중에 잘 됐네요. 네, 군 입대 하고 지금 군 복무 중이는데 저희 어렸을 때 네. 방학 숙제로 곤충 표본을 네. 보면 다 뭐 잠자리 매미 큼지막한 그렇죠. 거였는데 이건 네. 굉장히 작아요. 이미 큼지막한 것들 연구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끝났죠?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미소곤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져온 것들은 그나마 조금 큰 곤충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 2mm 정도로 굉장히 작은 곤충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밝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과제로군요. 네, 예. 맞습니다. 게다가 곤충들을 직접 불러 모아서 키우려고 네, 곤충 밥상을 크게 차리셨죠? 네. 한 600평 된다고요? 네, 그 뒷산까지 포함을 하면 한 900평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곤충을 키우는 공간은 한 500평에서 6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그 양평 그 산자락에다가 예, 제가 곤충의 밥상을 아주 거하게 차려놓고 그러니까 네. 곤충들이 좋아하는 식물만 키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곤충은 저마다 다 먹이들이 다르거든요. 또 식물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각각 종이 달라요. 예. 뭐 배추 잎사귀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팽나무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곤충들이 좋아하는 먹이 식물을 그동안 제가 이제 곤충 입문하면서 쭉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을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선별을 했죠. 식물을 선별을 해서 한 200종 정도 이제 마당에다가 심어놨어요. 예. 200종의 식물. 네. 그러면 몇 종의 곤충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모르죠. 제가 아직 세보진 않았는데 이제 저 계산으로는 최소한 200종의 곤충은 와야 되는데 이제 그 먹이 식물과 상관없이 그냥 꽃을 먹으러 오는 곤충, 뭐
이런 곤충까지 포함을 하면은 200종이 훨씬 넘겠죠. 그렇겠죠. 네. 예. 거기서는 그냥 자라게 하면서 관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름답게 조경적으로 이렇게 꾸미는 정원과는 아주 다릅니다. 네, 몇 분 기자분들이 오셨었는데 아주 평범한 그냥 이제 풀밭이겠죠. 그렇죠. 풀밭이죠. 예. 구획만 지어놓고 예. 예. 그런데도 그 안에는 뭐 제가 그러죠.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정원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곤충의 먹이식물들만 골라서 심어놨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그런 정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곤충들한테는 천국이죠. 천국이죠. 네. 거긴 절대 제초제 같은 것도 안 뿌리실 거고. 전혀 안 뿌립니다. 전혀 안 뿌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당에 아주 귀한 진객이 찾아왔어요. 반딧불이가 찾아왔어요. 네, 반딧불이가 총 2종이 나는데요. 6월 달에는 옥문산 반딧불이가 날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늦반딧불이가 날아요. 근데 지금도 밤에는 늦반딧불이의 애벌레가 예. 달팽이를 잡아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음벌레와 마찬가지로 애벌레들도 불빛을 내요. 애벌레가 빛을 내요? 네, 그래서 얘가 걸어갈 때는 꼭 기차가 이렇게 불을 이야. 켜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침 하늘이 맑아서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은 하늘에도 별이 있고 땅에도 별이 떨어졌네. 예.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제가 이제 그 조성하고 있는 그 정원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불도 많이 켜게 되고 또 어떤 댁은 펜션처럼 이용을 해서 예. 뭐 정말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뭐 고기 구워 드시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고민이 많습니다. 더 오지로 들어가셔야 되겠네. 이제 다시 조성하기는 너무 그 과정이 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예. 얘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곤충들을 네, 아마 저희 숙제입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방학 때 곤충 채집 숙제 안 내죠? 네, 안 내죠. 네, 곤충 채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채집할 곤충이 없습니다. 지금 뭐 눈에 띄게 해마다 곤충들 수가 엄청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곤충이 많다 해서 곤충 채집을 하게 돼도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 안 되죠. 보호해야 이제. 되니까. 예. 다행히도 지금 이제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해서 뭐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이 뭐 매체나 아니면 곤충 박물관 뭐 아니면 책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때보다 오히려 예. 네, 곤충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는 지식은 많이 네,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얻더라고요. 곤충 박물관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역마다 이제 지자체마다 아무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조그맣게 예, 곤충 예. 박물관을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곤충을 그렇게 푹 빠져서 사랑하며 몇십 년 연구하시니까 네. 곤충한테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운 게 있죠. 뭡니까? 무수용. 얘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밥 이외에는 남의 밥도 건드리지도 않고 내가 먹다 남은 밥도 뭐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빌려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먹을 양만 먹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이 사는 게 단순하고 담백하다. 예, 그런 점은 나도 조금 배워야 되겠다. 예. 내가 좀 살면서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무소유. 네. 네. 앞으로 평생 연구 더 하실 거잖아요. 네, 해야죠.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버섯살이 곤충, 버섯과 찰떡궁합 뭐 곤충 란 제목으로 이제 2권의 책을 탈고를 했어요. 예, 예. 네,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건축과 곤충, 그다음에 곤충의 짝짓기를 더 써서 정부의 곤충기 10권의 그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쓰신 책이 뭐 거의 30권이지만 정부의 곤충기란 이름을 네. 붙인 거는 네. 아직 7권? 네. 오. 그래서 이제 10권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예. 네.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고 또 뭐 여전히 연구를 해서 해야죠. 연구자는 이제 논문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 이제 논문을 많이 써야죠. 네. 네. 파브로가 곤충기 몇 권 썼어요? 10권 썼을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제 파브로하고 동률이 되네요. 그렇군요. 좀 더 하셔야지.
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한국의 파브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주름잡는 곤충학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어떤 곤충들이 있는지 새삼 좀 지켜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곤충들에게서 무소유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